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미국 소식과 재밌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You can buy a piece of SpaceX today or yesterday. 혹시 어제 스페이스X 주식을 매수하셨나요? 손가락과 로빈후드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일론 머스크의 달 공장 건설 혹은 화성 공장 건설이라는 야망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어제죠. 기업 공개 IPO를 통해 750억 달러를 조달하고 1조 7,7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위성, 로켓, 인공지능 기업인 이 회사의 기업 공개 IPO는 월가를 비롯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며 투자자들이 이러한 첨단 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고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대규모 IPO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날개에 돋친 듯 팔리고 있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마치 틱톡에서 유명한 디저트를 사려는 듯 미리 정해진 가격인 135달러의 주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거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매수 요청량은 발행 주식 수의 4배에 달했다고 하죠. 이례적으로 많은 20%의 주식, 보통은 10% 내외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되었으며 이들은 1000억 달러 상당의 매수 주문을 냈다고 하네요. 나머지 자산은 블랙록과 같은 기관 투자 펀드 매니저와 국부 펀드에 의해 빠르게 매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기업 공개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현금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벤처 캐피털, 대학 기금, 그리고 스페이스X 초기 임원들이 포함되는데 투자 플랫폼 힐닷컴에 따르면 약 4,400명이 명목상 백만장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IPO로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것 같습니다. 135달러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스페이스X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은 주당 매출액의 거의 100배에 달하는 가격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 위성 또는 로켓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낙관론자들은 스타링크가 위성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고 스페이스X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며 xAI 모델이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모델과 경쟁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회의적인 분석가들은 회사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는 매우 불확실한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만 엄청난 기업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며 회사의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올해 1분기에 43억 달러라는 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Inside Bezos AI Venture that nods at Greek myth. 그리스 신화를 연상시키는 베조스의 AI 벤처 사업 내부 모습. 고대 문헌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에게 불과 문명을 선물한 타이탄 신입니다. 오늘날 프로메테우스는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스타트업의 이름으로 제조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대규모 언어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제 120억 달러의 신규 자금 조달을 발표하며 기업 가치가 410억 달러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베조스와 전 구글 임원인 빅 바자이가 공동으로 이끄는 프로메테우스는 7개월 전 베조스가 대부분을 투자한 약 60억 달러의 초기 자금으로 출범했습니다. 다른 투자자로는 JP모건, 블랙록, 골드만삭스가 있죠. 이 스타트업은 인공지능 버전의 Bob the Builder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베조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층 빌딩부터 휴대전화까지 물리적 제품의 설계 및 제조를 가속화하는 인공 범용 엔지니어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는 물리 법칙과 공개되지 않은 제조 회사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모델링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1000억 달러를 모금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제조업은 미국에서 농업
외 고용의 겨우 8%를 차지합니다. 베조스와 바자이는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프로메테우스라는 함선의 안드로이드가 엔지니어 종족을 몰살시키는 것과 달리 프로메테우스가 일자리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nergy prices send inflation to a 3-year high.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인플레이션은 4.2%를 기록하며 202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인데 5월에 전월 대비 상승률은 4월보다 낮아 물가 급등의 최악의 시기는 지났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글쎄요. 또 다른 긍정 신호는 6월 들어 가스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는 점이죠. 물론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려면 미국이 이란과 안정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통행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죠. 전쟁광 오렌지맨. 어제 노동통계국 보고서에 대한 질문을 받은 트럼프는 나는 인플레이션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밤에 22척의 배를 격침시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미국이 비밀작전을 통해 어둠을 틈타 해협을 통해 함선을 통과시킨 것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에너지와 식품 가격 변동성, 그 큰 요인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분석가들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더 잘 예측하는 지표로 여겨지는데요.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5월 근원 물가는 0.2% 상승했는데 이는 4월에 0.4%보다 상승률이 낮았고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0.3%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2.9% 상승했죠. 치솟았던 소고기 가격이 하락했지만 스크루웜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익히지 않은 다진 소고기, 로스트용 고기, 스테이크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주 미국에서 나타난 이 기생파리가 목장주들의 물류에 차질을 빚게 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무서운 이름을 가진 이 해충이 당장 식량 공급의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금리에 관해서는 케빈 월시 의장 취임 후 첫 금리 발표가 있을 다음 주 수요일 17일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금리 변동은 12월 한 차례 인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네요. North Korea's economy is apparently booming. 북한 경제가 갑자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나라인 북한이 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데요. 북한은 여전히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수도인 평양의 서북부는 특히 중국,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불과 몇 년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시진핑은 어제 7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죠. 시진핑의 마지막 방문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관광객들은 평양이 갑자기 훨씬 더 현대화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자동차, 스마트폰, 배달 앱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배달을 믿는 줄 몰랐네요. 진짜일까요? 한국중앙은행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2024년 3.7% 성장하여 8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건설 붐 역시 일어나는데요. 북한은 지난해 수도 평양에 새 주택 1만 채를 지었고 평양 최대 규모의 병원과 센트럴파크 크기의 온실 해변 리조트 건설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밤하늘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북한은 5년 전보다 밤에 약 3배 더 밝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식량 부족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INSS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여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스크바에 무기를 판매하고
병력을 파병하여 약 100억 달러 이상을 벌여들였다고 합니다. 와우. 한편 북한 해커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북한 정권에 송금해왔죠. 중국은 북한에 자신들이 중요한 무역 파트너임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발전은 김정은에게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더 큰 협상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으로 유입되는 기술 제품이 늘어나면서 대중국 월간 교역량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북한의 GDP는 미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북한 경제 성장의 대부분은 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 주민 2,60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며 Drop the lumen, it's just field. 루멘은 빼고 그냥 필드라고 부르세요. 월드컵 개막일인 목요일 미국 전역의 11개 경기장에서는 새롭게 단장한 잔디밭과 커다란 맥주캔 조형물 외에도 수천 개의 기존 스폰서 로고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 값비싼 브랜드 제거 작업은 FIFA가 코카콜라, 아디다스 같은 기업들과의 수백만 달러 규모의 마케팅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장의 모든 스폰서 로고를 없애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돈에 미친 FIFA라는 소리를 듣죠. 7월 19일까지 시애틀의 루멘필드 경기장은 외관으로부터 내부의 작은 로고까지 모든 루멘 로고를 가릴 예정입니다. 루멘의 한 마케팅 담당자는 경기장 내 모든 로고를 가리는 모습을 담은 소셜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여 회사에 대한 관심을 더욱 끌어모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소피 스테디움은 올여름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으로 불릴 예정이며 2028년 올림픽 때도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네요.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휴스턴의 NRG 스테디움은 브랜드 삭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FIFA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FIFA가 현재 4년 계약 기간 동안 마케팅 권리로 약 28억 달러를 벌어들일 예정이며 그 대부분은 향후 몇 주 동안 사람들이 출퇴근길에 휴대전화 화면으로 시청하는 경기에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이지만 모두가 FIFA에 화가 나 있습니다. 축구 팬들이 이처럼 한 목소리로 분노하는 것은 디에고 마라도나가 핸드볼 반칙으로 골을 넣었을 때 이후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월드컵 개막일인 목요일 축구계의 분노는 FIFA와 그들의 새로운 티켓 가격 정책을 향해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아직도 수천 장의 티켓을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월요일 기준으로 FIFA 공식 재판매 포털에는 약 18만 장의 월드컵 티켓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중 약 4,400장은 금요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펼쳐진 미국 대표팀과 파라과이의 개막전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만약 티켓 가격이 처음부터 합리적이었다면 모든 티켓이 매진되었을 것이라고 축구 전문 기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FIFA는 사상 처음으로 변동 가격제를 도입했고 그 결과 이 경기장들은 월드컵 역사상 가장 비싼 경기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The Athletic에 따르면 FIFA는 2025년 10월 티켓 판매 시작 시점으로부터 4월까지 대다수 경기의 티켓 가격을 평균 35% 인상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보면 월드컵 결승전 최고 티켓 가격은 5월에 3배로 올라 약 33,000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FIFA 회장 잔니 인판티노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티켓 가격이 북미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그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죠. FIFA 재판매 포털에 올라온 수많은 티켓의 평균 가격이 지난달보다 20% 하락했고 대부분의 재판매업자들이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FIFA의 계획은 역효과를 냈을까요? 평판 측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FIFA는 2026년 월드컵을 통해 총 1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30억 달러는 티켓 판매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FIFA는 법적 문제에 휘말릴 것 같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인위적인 티켓 부족과 가격 기만 행위에 대한 FIFA의 의혹이 널리 펴지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omeone just got the first shot of anti-aging meds. 누군가는 처음으로 노화 방지 약물 주사를 맞았습니다. 중년의 위기를 몇십 년 뒤로 미루면 아마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스턴에 본사를 둔 장수기업 라이프 바이오 사이언스는 노화된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는 최초의 FDA 승인 인체 임상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험은 그동안 수명 연장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장수 산업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과학자들은 녹내장 환자들의 눈에 ER100이라는 약물을 주입시켜 시신경 세포를 재생시키고 시력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라이프 바이오 사이언스는 세포 재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이 기술을 간과 같은 다른 장기 그리고 언젠가는 뇌에 적용하기를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알약 하나로 금방 21살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 임상 실험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세포 재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에 암세포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인 하버드대 유전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장수 치료법을 과장 광고한 전력이 있습니다. 노화 방지를 향한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제프 베조스나 샘 알트만 같은 억만장자 그리고 일라이 릴리나 머크 같은 대형 제약회사들은 다른 장수 관련 스타트업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Sagrada Familia is almost done after 144 years.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드디어 144년 만에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새는 수도꼭지를 고쳐주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린다는 그 유명한 성당의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몇 년째 같은 소식이죠. 교황 레오 14세는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여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566피트 약 172m 높이의 예수 그리스도 탑을 봉헌했습니다. 최근 완공된 이 탑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되었죠. 오늘은 카탈루냐 대성당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자 전설적인 카탈루냐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는 1882년 공사가 시작된 직후 프로젝트를 맡아 정교한 조각과 자연 모티브로 장식된 화려한 탑들을 통해 성경을 석조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스페인 내전과 자금 부족으로 수십 년간의 건설 지연 끝에 이제 이 건물은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관광 붐을 이끄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가우디 건축물을 보기 위해 몰려든 구경꾼들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바르셀로나의 관광 산업이 주택 가격 상승과 도시의 특색 훼손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거세지는 광범위한 반관광 정서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직접 갈 수 없다면 레고에서 경험하세요. 12,060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모형을 출시합니다. 이 모형을 완성하는데 144년이 걸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미국 소식과 재밌는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